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창가에 내리치는 빗소리가 적막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태연은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위스키 잔의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내 수진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58 한국 최대 금융사의 부사장이라는 화려한 직함과 달리 텅 빈 아파트에서는 그저 외로운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듯했지만 그 온기는 이제 영원히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현재 같은 회사 이사로 일하는 정민호였습니다. 그는 태연이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물은 후 민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태연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최근 들어 더 치밀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직장에서도 태연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필요한 업무 외에는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회식도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는 서서히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기 전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태연을 위해 뭔가를 예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묻지마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직업도 밝히지 않은 채 낯선 사람과 하루를 보내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약금도 냈으니 취소하면 아깝다며 강제로 참여를 권했습니다. 태연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상한 프로그램에 낯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만으로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이미 준비되었고 토요일 아침 8시에 강남역 근처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태연에게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제대로 아플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친구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장에 걸린 아내의 옷들, 함께 마시던 찻잔, 그리고 여전히 아내의 향기가 남아있는 침실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쩌면 민호의 말대로 잠시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대여는 최대한 편안한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호가 확인차 전화까지 걸어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중년 남녀 20명 정도가 이미 모여 있었고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힐끔거렸습니다. 태연은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끝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진행자가 번호표를 나눠주었고 태연은 14번을 받았습니다. 진행자는 같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끝자리가 반대인 사람들이 짝이 되도록 안내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태연의 파트너는 41번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41번 표를 든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5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간결한 실크 블라우스에 우아한 스커트 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와 자연스러운 화장이 그녀의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서로를 태우와 민지라는 가명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자리 잡은 민지 옆에 앉아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낯선 이와 하루를 보낸다는 것, 그것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진행된다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태연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친구가 강제로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그녀의 생활 패턴이 너무 단조롭다며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태연은 공감의 웃음을 짓게 되었고 서로의 불편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 무렵 두 사람은 놀랍게도 거의 오랜 지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들, 황금빛 들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태연은 오랜만에 서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3시간의 여정 끝에 버스는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하늘과 파란 바다가 여행객들을 반겼습니다. 일행은 해변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지는 바다를 보며 눈을 빛냈고 해변을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하지만 서로의 성이나 직업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 제약이 오히려 대화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자신이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강하게 밀려왔고 민지의 발이 젖고 말았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녀를 태연이 반사적으로 붙잡았고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묘한 전유리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둘러 그녀를 놓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해변에서 돌아와 근처 전통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함께 걸으며 다양한 물건과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는 전통 공예품에 관심을 보였고 오래된 책방에 눈길이 갔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천천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일행은 횟집에 모였습니다. 신선한 회와 소주 한 잔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던 다른 일행들도 이제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민지와 태연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고 술 기운이 돌자 자연스럽게 어깨가 맞닿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 주최 측이 준비한 노래방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버스 안에서 노래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가 마이크를 잡자 일행이 놀랐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감미롭고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태연 옆에 앉았습니다. 태연은 그녀의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음대 진학을 꿈꿨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에서 이루지 못한 꿈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태연 역시 한때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았고 그 느낌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민지에게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그녀를 닮은 향기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민지가 로비바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연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로비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 밖으로 밤바다가 어둠 속에 빛났습니다. 민지는 와인잔을 돌리며 솔직하게 외로움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태연도 용기를 내어 3년 전 아내를 잃고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고백에 민지의 눈빛이 깊어졌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태연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하루가 정말 즐거웠다는 진심 어린 말을 나눴습니다. 와인 한 병이 비워질 무렵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끌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 외롭지 않게 방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연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숙소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여성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죄책감보다는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현실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민지가 다가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묻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며 오늘 밤만 기억에 남기자고 속삭였습니다. 태연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태연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을 모두 접어둔 듯 했습니다. 태연이 어젯밤이 좋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약속대로 여기서 끝이라고 연락처나 성도 묻지 말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묻지마 여행의 규칙이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버스에 올랐지만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헤어질 때 민지는 마지막으로 태연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하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묻지마 여행에 참여했지만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하다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억 속에서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시간은 흘러 1년여가 지났고 태연은 마침내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민호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그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가끔은 회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세영에게서 결혼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딸이 누군가를 만나 행복해진다는 건 축복이었으니까요. 상견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사위가 될 청년의 이름은 서준호 대기업 건축팀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태연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3층 VIP룸에 도착한 태연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이 바로 1년 전 묻지마 여행에서 만났던 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태연을 알아봤고 순간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평정을 되찾고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했습니다. 태연도 따라 연기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딸 세영과 그녀의 약혼자 준호, 그리고 민지와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호의 부모님 서정우 씨와 강미정 씨라고 소개받았습니다. 미정은 준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그 여자가 이제 태연의 사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지만 식사 내내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미정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정우 씨가 결혼식 날짜를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로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태연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딸에게 웃어 보이며 축하해주는 동안에도 미정과 나눴던 그 밤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두 아이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말만 남기고 남편의 팔짱을 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세영이 준호와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인상을 물었습니다. 특히 준호 어머니가 참 품이 있어 보인다는 태연의 말에 세영은 기뻐했습니다. 모텔에서 만났던 그 밤의 미정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단정한 투피스 정장 차림에 우아한 매너를 갖춘 말 그대로 품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남자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정은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던 건 의도적으로 뺀 것이었을까요? 그녀에게 그런 일이 흔한 일상이었던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후 태연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잠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아마도 새 형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망설이다가 만나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태연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 미정이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화장도 옅게만 했습니다. 상견례 때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 어쩌면 여행 때 민지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며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태연이 먼저 그날 정말 놀랐다고 말했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냐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미정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묻지마 여행은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별거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삶은 각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처음엔 이혼하려 했지만 아들과 집안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부부로 지내되 실제 부부 생활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더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은 그날이 정말 충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자꾸 권해서 갔던 것인데 태연을 만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했다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도 그랬으니까요.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따뜻한 온기, 그것이 두 사람을 그날 밤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미정은 솔직히 그날 이후로도 태연의 생각이 종종 났지만 다시 만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으니까요. 미정의 솔직한 고백에 태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역시 그녀를 잊지 못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미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두 사람 때문에 아이들 결혼에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두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였습니다. 태연은 그날 일은 그날로 끝난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안심시켰고 미정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질문에 태연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날 이후로 그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물었기 때문입니다. 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녀를 생각했다고,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미정의 눈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현실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잔에 남은 커피를 마시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고 두 사람은 이제 사돈이 될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날의 태호와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자녀를 맺어줄 부모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남편이 그날 일을 아는지 물었고 미정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뎌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태연은 그녀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미정은 준호가 아버지를 많이 따르고 남편 집안이 보수적이어서 이혼하면 준호의 결혼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상황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보다 아들의 행복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밤 그녀를 묻지마 여행으로 이끌었던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잠시라도 자신만의 시간과 자유를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정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 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회사 일도 하고 세영의 결혼 준비도 도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낮은 목소리로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은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도 그날 밤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외로움에 지친 두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정이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만날 일이 많을 텐데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날 일은 그냥 서로의 기억 속에만 간직하고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새 출발을 하자고 했습니다. 태연은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감정이 있더라도 세영과 준호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로 약속하듯 손을 내밀었고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거짓도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의 진실된 약속이었습니다. 손을 놓고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며 좋은 사돈이 되겠다고 말했고 태연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태연은 한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늦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강물은 저녁 노후를 담아 반짝였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정과의 만남은 단순한 일회성 관계를 넘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의 문을 다시 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이제 다시 닫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웨딩홀 예약, 청첩장 제작, 예물 구입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정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만 두 사람은 철저히 자녀들의 부모라는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가끔 우연히 시선이 마주칠 때면 짧은 순간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가며 어색함을 감추었습니다. 어느 날 세영이 준호의 어머니가 태연을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자주 안부를 물으신다고 말했습니다. 태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평소처럼 웃어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정의 남편인 서정우 씨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 당일 태연은 긴장한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서정우 부부가 와 있었고 미정은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서정우 씨는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어딘가 거만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서정우 씨는 호의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말을 떠올리니 그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준호가 세영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인연이란 게 있나 보더라며 웃었고 태연도 억지로 미소 지으며 좋은 사위를 맡게 되어 기쁘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미정은 주로 침묵했습니다. 가끔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서정우 씨가 그녀의 조용한 태도를 지적했고 그녀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태연은 복도에서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둘만 있게 된 짧은 순간 태연은 그녀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고 미정은 이런 자리가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가끔 그들의 하룻밤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연은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우연이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서정우 씨가 나타났고 세 사람은 함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태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그리고 과연 그들이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연은 미정과 필요할 때만 간단히 대화를 나누었고, 가능한 한 둘만 있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이틀 전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태연은 망설였지만 동의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정말 마지막 개인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미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편안한 차림으로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날씨 이야기로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 결혼식이 이제 이틀 남았다며 입을 열었고 태연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동의했습니다. 미정은 강물을 바라보며 그날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태연은 놀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건 둘만의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쓴웃음을 지으며 동의했지만 가끔은 비밀을 안고 사는 게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주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태연은 그건 정말 우연히 만난 두 외로운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정말 외로웠다고, 남편의 또 다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태연은 그녀를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아내를 잃은 후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이제 정말 잊어버리고 서로를 처음 만난 사돈으로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손을 내밀었고 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묘하게도 그녀의 손은 그날 밤과 같은 온기였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는지 물었고 미정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 자랑만 하거나 처음부터 다른 의도로 접근했지만 태연은 그저 사람으로서 그녀를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역시 아내가 떠나고 나서 오랫동안 누구와도 진심으로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 대화가 묘하게도 그들 사이의 어색함을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돈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자는 데 동의하고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더 이상 불편함이나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이제는 사돈이라는 인연으로 묶인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행복해했을까요? 딸의 결혼식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뻐했을 텐데 세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웨딩 드레스로 갈아입지 않은 그녀는 설레는 표정이었고 태연은 딸이 무척 예쁘다며 칭찬했습니다.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이는 딸이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세영이 떨린다고 말하자 태연은 준우가 좋은 사람이니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녀를 혼인시키는 부모로서의 인사였을 뿐이니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세영은 웨딩 드레스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사가 마지막 손질을 하는 동안 태연은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아이였던 딸이 어느새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세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어떠냐고 물었고 태연은 완벽하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칭찬했습니다. 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오늘따라 엄마가 많이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태연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조언을 건네고 있었을 텐데요. 그는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방송이 흘러나와 식장으로 이동할 시간임을 알렸습니다. 식장에 자리를 잡고 앉은 태연은 맞은편에 미정과 서정우 씨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정과 순간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 속에 그들만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준우가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태연의 팔짱을 끼고 세영이 입장했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긴장하지 말라고 속삭이자 세영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단 앞에 도착해 준호에게 딸의 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아내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두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1년 전 우연히 만난 그 여자가 이제 내 사돈이 되다니.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이제 정말 과거로 묻혀야 할 순간이구나. 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미정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다른 하객들이 모두 앞서가고 두 사람만 잠시 복도에 남았습니다.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말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날의 기억 감정, 모든 것에 이제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돈으로만 대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으며 그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담담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피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두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았고 서정우 씨의 건배 제안에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미정과도 잔을 부딪히며 시선이 마주쳤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녀의 출발을 축하하는 부모로서의 기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하룻밤은 이제 정말로 기억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운명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엮어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사돈이라는 새로운 관계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미정과의 만남은 어쩌면 필요했던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딸을 떠나보냈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이 모든 것이 그날 밤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기쁨을, 그리고 때로는 우연이라는 이름의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만남과 이별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밤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딸이 시집 갔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자신도 새 출발을 하겠다는 다짐을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혼란은 이제 모두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고, 앞으로는 딸의 새 가정을 지켜보며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